원서 등록 화면입니다. 원서 등록 화면은 이제 그 중학교나 혹은 이제 검정고시 타시도는 직접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원서 등록 화면이 그 원서에 대한 메인 화면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보셔야 될 화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화면을 열어보시면은 중학교에서 전송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여기에서 떴을 때 상태가 지금은 제가 이제 다 접수 처리를 해서 이게 접수 상태인데, 이 상태가 이제 전송 상태로 원래는 이제 뜨거든요. 그때 전송 상태인 거를 체크를 하시고 전송문 접수하면은 이게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접수 번호가 세팅이 됩니다. 이제 뭐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그 원서 진행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반려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접수가 뜨고 반려 요청일에 이렇게 이제 일자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해당되는 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반려 처리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반려로 바뀝니다. 이 반려로 바뀌면은 중학교에서 뭐 내용을 수정할 일이 있다면은 뭐 수정을 해서 재전송을 하면 되고,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고칠 내용이 있어서 고쳤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로 원서를 써서 전송을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지금 다시 새로 재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전송이라고 상태가 바뀝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원서를 중학교에서 제출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건을 클릭을 하시고 전송분 접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 접수 상태의 원서는 중학교에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수된 원서를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학교에서 잘못 쓰거나 이랬을 때는 중학교에서 반려 요청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반려 요청일에 이제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내용을 반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단에 있는 접수증 전체에서부터 이 버튼 4개는 출력물입니다. 출력물인데 이 접수증 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 접수 내용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 거라서 이제 학생이 많으면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좀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개인별로 출력을 합니다. 접수증 개인별 체크하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한 건만 나오는 거고, 수험표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이제 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원서 개인별도 하시면 되고, 이 수험표 개인별에 나오는 입학원서 작성 요령, 지원 요령, 작성 요령, 이 내용은 처음에 진행 단계 관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서 안내 문구 등록 호출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이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원서 등록에 그 내용이 이 손표 개인별이라고 하는 요 왼쪽에 요쪽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일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 내용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에서 전송한 원서는 고등학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큰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접수 처리만 하시면 되는데, 검정고시생이나 혹은 타시도의 지원자들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정보부터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검정 타시도는 한 건씩 처리하세요 하면서 추가, 기본 정보 등록, 사진 등록,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검정고시냐 타시도냐 하단에서 선택을 하시고 관련 시도, 그다음에 검정고시생일 때 이제 뭐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차백분율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계산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가지고 온 자료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곧바로 이제 원서까지 등록을 하실 거면은 원서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나머지 뭐 보호자라든지 뭐 그 기본 정보들을 또 입력을 하시고요.
주소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의 지망을 선택을 합니다. 이 지망 선택은 이제 뭐 전형과 학과를 얘기하겠죠. 일반 전형에 일반 지원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고, 사진 정보도 이거는 이제 학생이 제출한 사진을 직접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스캔을 받든지 뭐 이 해당되는 이제 크기에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샘플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닫기. 이러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등록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은 맨 밑에 이제 검정고시생이라고 지금 제가 등록한 그 내용이 나오고 접수 번호가 이제 그대로 따집니다. 이 해당되는 건들은 중학교에서 이제 전송한 건들은 직접 체크하고 접수를 하시지만 검정고시생의 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상태가 바로 접수로 바뀝니다. 이 내용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정고시생뿐만이 아니라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반만 그 추가했을 때 여기에 이 반만 타시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검정 타시도 기본 정보는 등록을 하고 이제 바로 원서까지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정보만 등록을 할 때 이 내용을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타시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시도가 뭐 경기도다. 석차백분율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타시도에서 이제 받아오는 그 석차백분율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주민번호 정보가 이제 다른 데 들어가 있어서 이 점도 좀 유념해 두십시오. 만약에 이 주민번호가 이제 중복이 나는 주민번호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주민번호를 이제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이 상태에서 이거는 기본 정보만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저장을 해 놓은 상태고 해당되는 타시도 학생의 이제 원서를 뒤에 등록을 할 때는 추가 버튼을 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좀 전에 등록한 이 타시도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서 전송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출신 중학교는 타시도의 뭐 어떤 중학교니까 뭐 그 중학교 출신이라면은 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보도 입력하시고 사진도 똑같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망 선택을 하시고 사회통합 전형이다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등록을 하시고 사회통합 전형에는 이제 그 사회통합 전형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 타시도의 지원자도 동일하게 이제 그 접수 번호가 9번대로 시작이 되면서 상태는 접수로 등록이 됩니다. 이 원서 등록 화면은 어쨌든 그 중학교에서 제출한 원서와 검정고시나 타시도를 직접 등록한 원서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뜨고요. 그 전형 유형 응시 분류 뭐 이런 석차율 뭐 요런 정보들을 이제 뭐 지망 학과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엑셀로 출력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만약에 사정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지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엑셀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 지원자 전체에 대한 엑셀 출력을 이제 한번 해 두시길 바랍니다.